네, 오늘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들 예고대로 집단 탈당했습니다. 지난 주말 정동영 대표와 마지막 협상을 가졌다고 하는데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. 4분 5열이란 말이 딱 맞아서 네 쪽이 나고 말았는데요. 총 16명의 의원을 갖고 있었던 민주평화당이 당권파 2를 남기고 사실상 여기도 이제 정동영 대표 한 명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안이 많습니다. 중립파 3명 그리고 오늘 탈당을 선언한 10명의 유성애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당권파 그리고 김경진 의원이 당초 본인의 이제 공언대로 오늘 10명이 탈당하고 나면 본인도 탈당을 할 건데 본인은 그런데 이 비당권파에 속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겠다라고 공언을 해왔습니다. 4시, 5시 탈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 기자회견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. 하여튼 탈당을 공언한 상태입니다. 자, 박주현 최고위원이 옛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것을 보면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의원, 이 때문에 현재 민주평화당 의원 이제 4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4분 5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이제 넷으로 쪼개졌습니다. 당 대표만 남게 되는, 그러니까 이 당명으로는 당 대표만 남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제 거의 눈앞에 왔습니다. 당 대표만 남게 될지 아니면 중립파 지금 3명인데 중립파까지 같이 합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이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10명이죠 지금 탈당 및 예정자 1명도 포함해 11명이 되는데 집은 떠났습니다만은 마땅히 가야 할 곳이 지금 찾기 어렵습니다. 사실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 창당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거죠. 왜 논란이 있었느냐면은 당을 만들고 해산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이긴 합니다만은 국민의당에서 탈당하지 않았습니까? 국민의당이 어떤 정당입니까? 제3지대 정당을 기초로 내걸어서 국민들이 제3당으로 만들어준 정당입니다. 이 정당이 다른 제 세력과 연대를 하고 네트워킹을 해나가면서 강화해 나갈 때 반대할 수는 없는 거죠. 그거에 반대하면서 이탈을 한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반대해서 제3지대 정당의 외연을 넓히겠다라고 하는 제3지대 정당을 비판하고 나갔던 분들이 다시 나갔다가 또 안 되니까 또 탈당해가지고 제3지대 정당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쉽게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이 하나 하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 호남 쪽의 의원들만 가지고 제3지대 정당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이라고 하는 근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10명의 11명 의원들이 단일한 대우로 끝까지 갈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일단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결행은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갔기에는 정말 산 넘어 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10명이 이제 대한정치연대, 그래서 제3지대를 모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, 사실상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만은 공식적인 탈당일은 15일이라는 것 같죠? 14일, 그러니까 15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14일. 근데 이 얘기가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네요. 각 정당이 이제 보조금을 분기마다 받게 되는데 머리숫대를 받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당에 대한 예우?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. 네, 법적으로 탈당계를 제출하는 것을 16일로 정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 각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8월 15일에 지급이 되는데 15일이 광복절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4일에 지급될 예정이에요. 그 이전에 탈당계를 접수하게 되면 남아있는 의석수 4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국고 보조금 2억 정도밖에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. 3분의 1만 받게 되는 상황. 네, 그러나 지난 분기에는 한 6억 정도를 지급받았었다고 하거든요. 이 4억이라는 금액이 이 군소 정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떠나는 의원들이 이 남은 4억을 민주평화당이 받을 수 있도록 15일 이후인 16일에 탈당계를 접수한다는 건데요.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이 안에 당 사무처 당직자나 여러 당원들, 이 당을 꾸리기 위한 게 지금 탈당하는 사람들의 식구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.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떠나는 정당을 향해서 배려를 했다. 결국에는 다시 만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? 유성애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제3지대에서 정당을 구축할 때 지금 남아있는 민주평화당의 의원들, 중립파인 조배석 의원이나 황종호 의원 등도 결국에는 합치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배려를 하고 떠난다 볼 수 있고요. 그러나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같이 이미 떠난 사람들이 탈당계를 조금 늦게 접수함으로써 국고보조금 결국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. 이 세금 수억 원을 더 지급하는 것이 꼼수나 편법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인지, 애초에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탈당 자체에 국민들이 동의할 만한 큰 명분이 안 보이는데 나가는 과정에서마저도 이 며칠 상간으로 국고 보조금 돈 수억 원을 가지고 더 받냐 덜 받냐 이 문제로 편법을 쓰는 모습이 과연 국민 정서상 또 호남 지역 정서상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여하튼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. 뭐 탈당계는 16일에 내더라도 사실상 나온 셈인데 나왔던 이야기들은 이랬습니다. 변화 희망에 밀알되기 위해서 민주평화당을 떠난다. 4분 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이게 본인들의 당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제3세력을 아울러서 이렇게 평가했군요. 제3세력들을 다시 결집시켜 대한신당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. 그런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얘기인 게 1년 반 전에 이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헤쳐 모일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뭐 대한정당, 제3정당, 다당제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현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와의 마찰 때문에 살 길을 찾아 나섰다.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살 길을 찾아 나선 거죠. 당초 이 사람들이 함께 집을 지었던 국민의당은 크게 세 가지 워딩이 있었습니다. 하나는 제3지대 정당을 자처했습니다. 예. 제3지대는 뭐냐면 기존에는 친박계, 자유한국당에 문재인 정부의 친문계, 양대 개파 정치를 벗어나서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다당 체제였습니다. 예. 세 번째는 이념과 지역을 넘어서는 제3지대 중도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취지였거든요.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국민의당이 됐는데 이 정당을 흔들었습니다. 왜요? 민주평화당에서 탈당을 해버렸어요. 왜냐하면은 아무리 유승민 의원 쪽에 밉다고 하더라도 제3지대 정당은 이 외연을 넓혀 나가는 것이 지상과제입니다. 예. 전 세계의 새로운 제3지대 정당은 딱 그렇게 해서 외연을 넓혀가면서 국민의 질을 끌어안는 거거든요.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. 근데 이거를 오히려 유승민 의원 쪽을 당시에 그 포함을 할 때는 자신들은 포함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은 유승민계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명목으로 탈당해서 민주평화당을 만든 건 아닙니까? 예. 그러면 이제 와도 또다시 또 제3지대 정당 만든다고 얘기하면은 국민의당에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? 이거는 오히려 저는 큰 공감이 없어 보이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 변화와 희망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민주평화당을 떠난다고 그러는데 떠나시는 분들에게 조금 아픈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랄이 뭐죠? 스스로 썩는 겁니다. 죽는 겁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예. 이분들 다 내년 총선 때 불출마 선언합니까? 자신의 기득권은 그대로 그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나간다고 얘기하면 그건 제3지대 정당이 아닌 거죠. 미랄이 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미랄이 될 것인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죠.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. 이제는. 이 정도 됐다고 얘기하면 자신의 기득권은 그대로 지키면서 또 그들의 총선의 어떤 승리를 위해서 또 세판짜기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제3지대 정당이군요. 찍어드리겠습니다. 그런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? 예. 조금 현실을 좀 직시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좀 탈당할 때는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는 그런 수순이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. 예,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한정